서울의 밤은 숨을 죽이고 기다린다. 강남의 번쩍이는 네온 사인과 사람들의 물결이 잠잠해질 때 어둠은 조용히 건물의 틈새로 스며든다. 1980년대에 지어진 낡은 아파트 단지. 그곳에서 25세의 김지은은 지친 발걸음으로 로비에 들어섰다. 그녀는 그래픽 디자이너로 늦은 밤까지 컴퓨터 앞에서 작업하다 집으로 돌아오는 일상이 익숙했다. 하지만 오늘 밤 그녀의 마음 한구석은 묘한 불안으로 채워져 있었다. 몇 시간 전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들은 이야기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게임 들어봤어? 친구 수진이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10층짜리 건물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특정 순서로 층을 누르면 다른 세계로 간대. 근데 조심해야 해. 잘못하면 돌아올 수 없어. 지은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런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어디 있어? 그냥 도시 전설이잖아. 하지만 수진의 눈빛에는 장난기 너머로 묘한 진지함이 깃들어 있었다. 진짜로 해본 사람은 거의 없어. 하지만 인터넷에서 이상한 후기들 봤다고. 지은은 그런 이야기를 믿지 않았다. 그녀는 공포 영화를 즐기는 타입이었고 귀신이나 초자연적인 존재는 그저 재미있는 상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하철 안에서 핸드폰으로 엘리베이터 게임을 검색하며 규칙을 읽었다. 엘리베이터 게임 규칙 10층 이상의 건물에서 혼자 엘리베이터를 탄다. 다음 순서로 층을 누른다. 4층, 2층, 6층, 2층, 10층, 5층. 5층에서 그녀가 타면 절대 말을 걸거나 쳐다보지 말 것. 10층에 도착하면 내린다. 그곳은 다른 세계다. 돌아오려면 같은 순서를 역으로 반복한다. 경고, 그녀가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말 것. 잘못하면 영원히 갇힌다. 바보 같은 소리. 지은은 중얼거리며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하지만 호기심은 이미 그녀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늘 도전적인 성격이었다. 어린 시절 친구들이 무서워하던 폐가에 혼자 들어가 본 적도 있었다. 그때도 아무 일 없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겠지.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아파트 로비로 들어섰다. 로비는 고요했다. 늦은 시간이라 경비원조차 보이지 않았다. 형광등이 깜빡이며 낮은 윙 소리를 냈다. 지은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문이 스르륵 열리며 차가운 금속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엘리베이터 안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다. 피곤한 눈, 살짝 흐트러진 머리카락. 내가 지금 뭐 하려는 거지? 그녀는 웃으려 했지만 미소는 어색하게 굳었다.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서며 문이 닫히는 소리에 그녀는 살짝 몸을 떨었다. 좋아, 그냥 재미로 해보자.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그녀는 첫 번째로 4층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가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기계음이 낮게 울리며 위로 올라갔다. 문이 열리자 4층 복도가 눈앞에 펼쳐졌다. 텅 빈 복도, 오래된 타일 벽과 희미한 형광등이 낯익은 풍경이었다. 아무도 없었다. 지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음 버튼 2층을 눌렀다. 2층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복도는 조용했고 먼지 냄새가 희미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규칙을 따라 6층, 다시 2층, 그리고 10층을 눌렀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갈 때마다 내부 조명이 미세하게 깜빡이는 듯했다. 처음에는 기계 결함이라 생각했지만 점점 불안이 커졌다. 심장이 조금씩 빠르게 뛰었다. 그냥 오래된 건물이라 그런 거야.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마지막으로 5층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멈추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지은의 숨이 멎었다. 5층 복도에 한 여자가 서 있었다. 긴 검은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리고 낡은 하얀 원피스를 입은 여자.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엘리베이터로 들어왔다. 지은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설마 이게 진짜야? 그녀는 규칙을 떠올렸다. 절대 말을 걸지 말 것. 쳐다보지 말 것. 그녀는 시선을 바닥으로 고정하며 숨을 죽였다. 여자는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서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기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다. 지은은 여자의 존재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차가운 기운이 그녀의 옆구리를 스치듯 지나갔다.
여자의 머리카락 사이로 붉게 충혈된 눈이 그녀를 슬쩍 바라보는 듯했다. 지은은 이를 악물고 시선을 떼지 않으려 애썼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엘리베이터가 10층에 도착했다. 문이 열리자 지은은 숨을 삼켰다. 복도는 어두웠다. 평소의 아파트 복도와 달리 모든 불이 꺼져 있었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기묘하게 틀려 있었다. 빌딩들이 거꾸로 서 있었고 하늘은 붉은 안개로 뒤덮여 있었다. 별 하나 보이지 않았다. 뭐야? 지은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여자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규칙에 따르면 여기서 내리면 다른 세계로 들어간다. 지은은 떨리는 다리로 엘리베이터 밖으로 나섰다. 문이 닫히는 순간 여자가 고개를 들었다. 너 왜 왔어? 낮고 쉰 목소리가 지은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그녀는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봤지만 엘리베이터 문은 이미 닫혀 있었다. 여자는 사라졌다. 복도는 고요했다. 너무 고요해서 귀가 먹먹할 정도였다. 지은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벽에는 금이 가 있고 바닥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다. 그녀의 아파트는 15층에 있었지만 이곳은 10층임에도 전혀 낯익지 않았다. 복도 끝에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보았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여전히 뒤틀려 있었다. 빌딩들이 거꾸로 서 있고 하늘은 붉은 기운으로 물들어 있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냈다. 신호는 없었다. 배터리는 정상이었지만 화면이 미세하게 왜곡되었다. 이게 꿈인가?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으며 뺨을 꼬집었다. 아픔이 느껴졌다. 이건 꿈이 아니었다. 그녀는 계단을 찾아 내려가려 했지만 계단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다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문이 열리자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지은은 돌아오는 순서를 시작했다. 5층, 10층, 2층, 6층, 2층, 4층. 하지만 5층에서 문이 열릴 때 그 여자가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얼굴이 선명했다. 창백한 피부, 날카로운 치아, 검은 구슬 같은 눈동자. 입가에 걸린 미소는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돌아갈 수 없어. 여기가 내 집이야. 여자가 속삭였다. 지은은 비명을 지르며 문을 닫으려 했지만 여자의 손이 문 사이로 뻗쳐왔다. 차가운 손가락이 지은의 팔을 스쳤다. 피부가 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김지은의 손목에서 타는 듯한 고통이 퍼져나갔다. 그녀는 비명을 억누르며 엘리베이터 문을 향해 몸을 던졌다. 문은 천천히 닫혔고 그 여자의 차가운 손가락은 문틈 사이로 사라졌다. 지은은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팔뚝을 보니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피부가 부풀어 오르며 욱신거렸다.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야?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안은 여전히 고요했다. 층 표시등은 여전히 불규칙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7MCEF는 3댐9 숫자들은 더 이상 현실의 논리를 따르지 않았다. 지은은 숨을 고르며 그 규칙을 떠올렸다. 돌아오려면 같은 순서를 역으로 반복해야 해.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버튼을 눌렀다. 5층, 10층, 2층, 6층, 2층, 4층. 하지만 엘리베이터는 그녀의 의지를 무시하듯 이상한 층에서 멈췄다. 문이 열릴 때마다 밖은 그녀가 알던 세계가 아니었다. 한 번은 복도 바닥이 피로 젖어 있었고 또 한 번은 벽이 끈적한 검은 물질로 뒤덮여 있었다. 공기 중에는 썩은 냄새가 떠돌았다. 그녀는 문을 닫으려 했지만 버튼은 점점 더 말을 듣지 않았다. 제발 돌아가게 해줘. 지은은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메아리처럼 엘리베이터 안에 울렸다. 하지만 대답 대신 천장에서 낮은 속삭임이 들려왔다. 너는 이미 여기에 속해 있어. 목소리는 여자의 것이었다. 그 쉰 목소리는 지은의 머릿속을 파고들며 그녀의 공포를 증폭시켰다. 지은은 귀를 막고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건 꿈이야. 꿈일 뿐이야. 하지만 꿈이 아니었다. 그녀의 손목에 남은 손자국은 점점 더 붉어졌고 고통은 심해졌다. 그녀는 핸드폰을 다시 꺼냈다. 화면은 여전히 왜곡되어 있었지만 배터리는 아직 남아 있었다. 그녀는 친구 수진에게 메시지를 보내려 했지만 신호는 여전히 없었다. 젠장. 그녀는 전화기를 바닥에 던질 뻔했다. 하지만 그 순간 화면에 이상한 알림이 떴다. 다른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은은 숨을 멈췄다. 알림은 그녀가 설치한 적 없는 앱에서 온 것이었다.
화면을 터치하자 앱이 자동으로 열렸다. 화면에는 그녀가 서 있는 복도에 실시간 영상이 떠 있었다. 하지만 영상 속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긴 머리의 여자가 바로 뒤에 서 있었다. 지은은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다시 화면을 보았다. 영상 속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붉은 눈이 화면을 뚫고 그녀를 노려보았다. 너는 나를 초대했어. 목소리가 핸드폰 스피커에서 흘러나왔다. 지은은 비명을 지르며 핸드폰을 떨어뜨렸다. 화면이 바닥에 부딪히며 깨졌지만 목소리는 계속 들렸다. 이제 너는 나와 함께야. 영원히. 지은은 엘리베이터 벽에 기대며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다. 이게 뭐야?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하지만 답은 없었다. 대신 엘리베이터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문이 열리자 완전히 낯선 풍경이 펼쳐졌다. 복도는 더 이상 아파트의 모습이 아니었다. 끝없이 이어진 회색 콘크리트 복도였다. 벽에는 아무 표시도 없었고 창문도 없었다. 공기는 차갑고 축축했다. 멀리서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툭복툭거툭. 그 소리는 규칙적이었지만 점점 더 가까워지는 듯했다. 지은은 엘리베이터 밖으로 나갈지 고민했다. 규칙에 따르면 10층에서 내리면 다른 세계로 들어간다. 하지만 이미 그녀는 그 세계 안에 있었다. 이제 와서 뭘 어쩌겠어. 그녀는 용기를 내어 복도로 한 발짝 내디뎠다. 복도는 끝없이 이어졌다. 그녀가 걸을 때마다 발소리가 메아리 쳤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발소리 외에 다른 소리가 섞여 있었다. 또각또각. 누군가가 뒤에서 따라오는 듯했다. 지은은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걸음을 빨리 했다. 복도 끝에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그녀는 그쪽으로 달렸다. 하지만 가까워질수록 불빛은 점점 더 흐려졌다. 마침내 불빛이 사라졌을 때 그녀는 벽 앞에 서 있었다. 거대한 거울이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거울 속에는 그녀의 모습이 비쳤다. 하지만 뭔가 달랐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이게 나야. 그녀는 손을 뻗어 거울을 만졌다. 그 순간 거울 속 그녀가 움직였다. 하지만 지은은 손을 움직이지 않았다. 거울 속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기울이며 속삭였다. 너는 이미 나야. 지은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거울은 더 이상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거울 속에서 그녀의 모습이 점점 더 가까워졌다. 그리고 그 뒤로 긴 머리의 여자가 서 있었다. 지은은 도망치려 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그녀는 거울을 등지고 복도를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복도는 점점 더 좁아졌다. 벽이 그녀를 조여오는 듯했다. 숨이 가빠졌다. 그녀는 엘리베이터로 돌아가려 했지만 엘리베이터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없었다. 대신 그녀는 또 다른 문 앞에 서 있었다. 문에는 아무 표시도 없었지만 손잡이를 돌리자 저절로 열렸다. 문 너머는 어두운 방이었다. 방 안에는 낡은 의자와 테이블 하나가 놓여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오래된 사진첩이 있었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첩을 열었다. 첫 페이지에는 그녀의 어린 시절 사진이 있었다. 시골 할머니 집 앞에서 웃고 있는 그녀의 모습. 하지만 다음 페이지로 넘기자 사진이 달라졌다. 그녀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알지 못하는 장소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그 여자의 사진이 있었다. 긴 검은 머리, 하얀 원피스. 그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다. 사진 아래에는 손으로 쓴 글씨가 있었다. 너는 나를 불렀어. 지은은 사진첩을 던졌다. 그녀는 방에서 나가려 했지만 문은 이미 사라졌다. 대신 벽에서 속삭임이 들렸다. 너는 이곳을 선택했어. 이제 떠날 수 없어. 지은은 귀를 막고 소리쳤다. 내가 뭘 잘못했어? 난 그냥 호기심 때문에. 하지만 목소리는 그녀를 비웃듯 이어졌다. 호기심은 너를 죽였어. 그 순간 방 안의 불빛이 꺼졌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발소리를 들었다. 또각각또각. 이번에는 분명했다.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었다. 지은은 몸을 웅크리며 숨을 죽였다. 하지만 발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그리고 그녀의 귀에 차가운 숨결이 느껴졌다. 이제 네 차례야. 김지은은 어둠 속에서 몸을 웅크린 채 숨을 죽였다. 차가운 숨결이 그녀의 목덜미를 스치며 지나갔다. 또각또각.
발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가 갑자기 멈췄다. 고요함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지은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녀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고 손목에 남은 붉은 손자국은 여전히 욱신거렸다. 제발, 제발 사라져줘. 그녀는 속으로 애원했다. 하지만 어둠은 대답 대신 더 깊은 침묵으로 그녀를 감쌌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지은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방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나 그쪽으로 걸어갔다. 불빛은 벽에 붙은 낡은 전등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전등 아래에는 또 다른 문이 있었다. 문은 오래된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고 표면에는 이상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문양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 미세하게 꿈틀거리는 것 같았다. 지은은 손을 뻗어 문을 만졌다. 차가운 나무 표면에서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다. 그녀는 망설였다. 하지만 뒤로 돌아갈 곳은 없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문을 열었다. 문 너머는 또 다른 복도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복도가 낯익었다. 그녀의 어린 시절 시골에 있는 할머니 집 근처의 오래된 마을 골목과 똑같았다. 좁은 골목, 낡은 돌담, 그리고 멀리서 들리는 개 짖는 소리까지. 하지만 뭔가 달랐다. 하늘은 여전히 붉은 안개로 뒤덮여 있었고 골목 끝에는 거대한 엘리베이터 문이 서 있었다. 지은은 숨을 삼켰다. 여기가 대체 뭐야? 그녀는 혼잣말을 하며 골목을 따라 걸었다. 골목을 걷는 동안 그녀의 머릿속에는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다. 할머니는 늘 그녀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엘리베이터는 문턱이야, 지은아. 이쪽과 저쪽을 연결하는 곳이지. 하지만 잘못 넘으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어. 지은은 그때마다 웃으며 대답했다. 할머니, 그런 무서운 이야기 하지 마세요.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은 진지했다. 내 말 기억해. 호기심은 위험한 거야. 그 기억이 떠오르자 지은의 가슴이 조여왔다. 할머니, 내가 잘못했어요. 그녀는 속삭였다. 하지만 이곳에서 할머니는 없었다. 대신 골목 끝에 서 있는 엘리베이터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문은 이미 열려 있었다. 지은은 망설였다.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는 게 두려웠다. 하지만 골목은 점점 더 좁아지는 듯했고 뒤에서 다시 그 발소리가 들렸다. 또각, 또각.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 안으로 뛰어들었다. 문이 닫히자 엘리베이터는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층 표시등이 아예 꺼져 있었다. 대신 벽에 희미한 글씨가 떠올랐다. 너는 왜 여기에 왔지? 지은은 소스라치게 놀라 벽을 만졌다. 글씨는 마치 살아있는 듯 그녀의 손길에 반응하며 꿈틀거렸다. 난 그냥 호기심 때문에.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 순간 엘리베이터 안의 조명이 깜빡이며 꺼졌다. 어둠 속에서 그 여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호기심은 너를 죽였어. 지은은 비명을 지르며 벽을 두드렸다. 나를 내버려둬, 제발. 하지만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 너는 나를 불렀어. 이제 너는 나와 함께야.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흔들렸다. 지은은 바닥에 쓰러지며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다. 어린 시절 할머니 집 근처에 버려진 건물이 있었다. 마을 아이들은 그곳을 귀신집이라 불렀다. 어느 날 지은은 친구들과 내기를 하다 그 건물에 들어갔다. 어두운 복도, 썩은 나무 냄새, 그리고 벽에 새겨진 이상한 문양. 그때 그녀는 혼자였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낮은 속삭임. 너는 나를 불렀어. 그 소리에 겁에 질린 지은은 도망쳤고 다시는 그 건물 근처에 가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그 속삭임이 다시 그녀를 찾아왔다. 엘리베이터가 멈췄다. 문이 열리자 그녀는 다시 그 버려진 건물의 복도에 서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복도가 더 낡아 있었다. 벽은 무너져 내리고 바닥은 검은 물로 젖어 있었다. 공기 중에는 썩은 냄새가 진동했다. 지은은 복도를 따라 걸었다. 그녀의 발밑에서 물이 철벅거렸다. 멀리서 희미한 빛이 보였다. 그녀는 그쪽으로 다가갔다. 빛은 낡은 문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문에는 그녀가 어린 시절 보았던 그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다. 문 너머는 작은 방이었다. 방 한가운데에는 낡은 의자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또 다른 사진첩이 있었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사진첩을 열었다. 이번에는 사진이 더 많았다. 그녀의 어린 시절, 가족, 친구들. 하지만 점점 페이지가 넘어갈수록 사진이 이상해졌다. 그녀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알지 못하는 장소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그 여자의 사진이 있었다. 긴 검은 머리, 하얀 원피스. 그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진 아래에 다른 글씨가 쓰여 있었다. 너는 나를 기억해. 지은은 사진첩을 떨어뜨렸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기억이 폭발하듯 떠올랐다. 그 버려진 건물에서 그녀는 혼자였던 게 아니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누군가를 보았다. 긴 머리의 여자. 그 여자는 지은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속삭였다. 나를 잊지 마. 지은은 그 기억을 억눌렀다. 그날 이후 그녀는 그 건물에 대해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그 여자가 그녀를 찾아왔다. 방 안의 불빛이 깜빡였다. 지은은 뒤를 돌아봤다. 문은 사라지고 대신 거대한 거울이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거울 속에는 그녀의 모습이 비쳤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가에는 기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이게 나야? 그녀는 손을 뻗어 거울을 만졌다. 그 순간 거울 속 그녀가 움직였다. 하지만 지은은 손을 움직이지 않았다. 거울 속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기울이며 속삭였다. 너는 나야. 지은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거울은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거울 속에서 그녀의 모습이 점점 더 가까워졌다. 그리고 그 뒤로 긴 머리의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지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차가운 손길이 지은의 몸을 관통했다. 너는 나를 잊었지만 나는 너를 잊지 않았어. 여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깊은 원한이 담겨 있었다. 지은은 도망치려 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거울을 등지고 방을 뛰쳐나가려 했지만 벽이 그녀를 조여왔다. 방은 점점 더 작아졌다. 숨이 막혔다. 그녀는 소리쳤다. 내가 뭘 잘못했어? 왜 나를 따라오는 거야? 하지만 여자는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다. 너는 나를 불렀어. 이제 너는 나와 함께야. 그 순간 방 안의 불빛이 완전히 꺼졌다. 어둠 속에서 지은은 다시 그 발소리를 들었다. 또각, 또각. 이번에는 더 빨랐다. 그리고 더 가까웠다. 그녀는 몸을 웅크리며 숨을 죽였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차가운 손이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이제 내 차례야. 김지은의 어깨를 잡은 차가운 손은 마치 얼음처럼 그녀의 몸을 꿰뚫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긴 머리의 여자가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붉게 충혈된 눈과 날카로운 치아가 드러난 미소는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너는 나를 잊었지만 나는 너를 잊지 않았어. 여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깊은 원한과 고통이 스며 있었다. 지은은 몸을 떨며 그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손은 점점 더 세게 그녀를 붙잡았다. 내가 뭘 잘못했어? 지은은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짜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여자는 대답 대신 천천히 고개를 기울였다. 너는 나를 불렀어. 그날 그 건물에서. 지은의 머릿속에서 어린 시절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다. 시골 마을의 버려진 건물, 귀신집이라 불리던 그곳. 그녀는 그곳에서 여자를 만났다. 긴 머리, 하얀 원피스, 그리고 그 미소. 하지만 그때 지은은 도망쳤다. 그리고 그 기억을 억눌렀다. 그건 그냥 어린애 장난이었어.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장난? 여자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변했다.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다. 벽이 다시 좁아지는 듯했고 지은의 숨이 가빠졌다. 너는 나를 그곳에 남겨뒀어. 그리고 이제 너는 나와 함께야. 여자의 손이 지은의 목을 스쳤다. 차가운 손길은 그녀의 숨을 조였다. 지은은 필사적으로 몸을 비틀며 벗어나려 했지만 여자의 힘이 너무 강했다. 그 순간 방 안의 어둠이 걷히며 희미한 불빛이 다시 켜졌다. 지은은 숨을 몰아쉬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여자는 사라졌다. 하지만 방은 여전히 낯설었다. 낡은 의자와 테이블,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사진첩. 지은은 사진첩을 다시 집어들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겼다. 이번에는 새로운 사진이 추가되어 있었다. 그녀가 방금 전 거울에서 본 자신의 모습. 붉은 눈, 기묘한 미소.
사진 아래에는 또 다른 글씨가 쓰여 있었다. 너는 이미 나의 일부야. 지은은 사진첩을 던지며 비명을 질렀다. 이게 뭐야? 나를 내버려둬. 하지만 방 안에서 메아리치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약해졌다. 그녀는 문이 있던 곳으로 달려갔지만 문은 사라지고 없었다. 대신 벽에는 거대한 엘리베이터 문이 나타났다. 문은 이미 열려 있었고 그 안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은은 망설였다. 하지만 뒤에서 다시 그 발소리가 들렸다. 또각, 또각. 이번에는 더 빠르고 더 위협적이었다. 그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 안으로 뛰어들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기계가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방향을 알 수 없었다. 위로 올라가는 것도 아래로 내려가는 것도 아닌 마치 공간 자체가 뒤틀리는 듯한 느낌이었다. 층표시 등은 여전히 꺼져 있었고 벽에는 또 다른 글씨가 떠올랐다. 너는 이곳을 떠날 수 없어. 지은은 벽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왜 나야? 왜 나를 따라오는 거야?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대신 엘리베이터 안의 공기가 점점 더 차가워졌다. 그녀의 숨결이 하얗게 변하며 허공에 흩어졌다. 그 순간 그녀는 또 다른 기억을 떠올렸다. 어린 시절 그 버려진 건물에서 도망친 후 이상한 꿈을 꾼 적이 있었다. 꿈속에서 긴 머리의 여자가 그녀를 찾아왔다. 너는 나를 버렸어. 하지만 나는 너를 찾을 거야. 그 꿈은 너무 생생해서 지은은 몇 날 며칠을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할머니에게 그 꿈을 이야기하자 할머니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건 그냥 꿈이 아니야, 지은아. 네가 뭔가를 건드린 거야. 조심해야 해. 지은은 그 말을 무시했다. 하지만 이제 그 꿈이 현실이 되었다. 엘리베이터가 멈췄다. 문이 열리자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졌다. 끝없는 검은 안개로 뒤덮인 공간이었다. 바닥은 보이지 않았고 허공에 떠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멀리서 희미한 그림자들이 움직였다. 그들은 형체가 뚜렷하지 않았지만 지은을 향해 천천히 다가오는 듯했다. 그녀는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엘리베이터는 이미 사라졌다. 그녀는 안개 속에 홀로 서 있었다. 누구세요? 여기가 어디예요?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하지만 그림자들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의 속삭임이 들렸다. 너는 우리를 불렀어. 너는 여기에 속해 있어. 목소리들은 하나가 아니었다. 수십, 수백 개의 목소리가 그녀를 둘러싸며 메아리쳤다. 지은은 귀를 막고 몸을 웅크렸다. 아니야, 난 그냥 게임을 했을 뿐이야. 그 순간 안개 속에서 긴 머리의 여자가 다시 나타났다. 그녀는 천천히 지은에게 다가왔다. 게임.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이건 게임이 아니야. 이건 문이야. 너는 그 문을 열었고 이제 너는 이쪽에 있어. 여자는 지은의 얼굴 앞까지 다가왔다. 그녀의 눈은 검은 구슬처럼 빛났고 입가에는 기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너는 나를 기억하지 못했지만 나는 너를 기다렸어. 지은은 필사적으로 물었다. 당신이 누구야? 왜 나를 따라오는 거야? 여자는 잠시 멈췄다. 그녀의 미소가 사라지며 눈에 깊은 슬픔이 스쳐갔다. 나를 기억해. 그녀는 속삭였다. 너는 나를 그곳에 남겨뒀어.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함께야. 안개가 점점 더 짙어졌다. 그림자들이 더 가까이 다가왔다. 지은은 그들의 형체를 보았다. 그들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은 흐릿했고 눈은 텅 비어 있었다. 그들은 지은을 향해 손을 뻗었다. 너도 우리처럼. 그들의 목소리가 합창처럼 울렸다. 지은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려 했지만 발밑의 안개가 그녀의 발목을 붙잡았다. 그녀는 넘어지며 안개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 순간 그녀는 또 다른 장면을 보았다. 낡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 한 여자. 긴 검은 머리, 하얀 원피스. 그녀는 울고 있었다. 왜 나를 버렸어? 여자는 엘리베이터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지은은 그 장면을 보며 깨달았다. 이 여자는 그녀와 같은 게임을 했었다. 그리고 그녀는 돌아오지 못했다. 지은은 눈을 감았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뒤섞였다. 어린 시절의 기억, 버려진 건물, 할머니의 경고, 그리고 이 여자. 내가 당신을 버린 거야. 그녀는 속삭였다.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손이 지은의 얼굴을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이제 너는 이해했어. 하지만 너무 늦었어. 안개가 지은을 완전히 삼켰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몸을 느낄 수 없었다. 그녀의 의식은 점점 더 흐려졌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그녀는 한 가지를 깨달았다. 이곳은 단순한 다른 세계가 아니었다. 이곳은 갇힌 영혼들의 공간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들 중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다. 김지은은 안개 속에서 의식을 잃는 듯했다. 그녀의 몸은 더 이상 그녀의 것이 아닌 듯 무겁고 둔하게 느껴졌다. 안개는 그녀의 피부를 파고들며 차갑게 조여왔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수백 개의 속삭임이 뒤섞였다. 너는 우리와 함께야. 이제 떠날 수 없어. 너는 이곳을 선택했어. 목소리들은 그녀의 의지를 꺾으려는 듯 끝없이 반복되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지은의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불씨가 타올랐다. 아니야, 난 여기서 나갈 거야. 그녀는 이를 악물며 속삭였다. 안개 속에서 그녀는 눈을 떴다. 그녀가 서 있는 곳은 다시 엘리베이터 아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엘리베이터가 낯설었다. 벽은 녹슨 철로 덮여 있었고 바닥에는 끈적한 검은 액체가 고여 있었다. 층표시등은 여전히 꺼져 있었고 버튼은 모두 부서져 있었다. 대신 벽에 새겨진 문양이 희미하게 빛났다. 그 문양은 그녀가 어린 시절 버려진 건물에서 보았던 것 같았다. 꿈틀거리는 듯한 기묘한 선들, 마치 살아있는 듯한 형체. 지은은 그 문양을 만지려다 손을 멈췄다. 손목에 붉은 손자국이 여전히 욱신거렸다. 어떻게 나가는 거지?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규칙을 떠올리려 했지만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5층, 10층, 2층, 6층, 2층, 4층. 하지만 그 순서는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이곳은 규칙이 통하지 않는 세계였다. 그녀는 벽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누구 없어요? 제발 도와줘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대신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흔들리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녀의 몸이 허공에 뜬 듯 가벼워졌다가 곧 무거운 중력에 짓눌렸다. 엘리베이터는 점점 더 빠르게 내려갔다. 지은은 벽을 붙잡으며 균형을 잡으려 했지만 손이 미끄러졌다. 그 순간 엘리베이터 안의 조명이 깜빡이며 켜졌다. 그리고 그녀 앞에 긴 머리의 여자가 서 있었다. 여자는 더 이상 미소 짓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깊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왜 나를 버렸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지은은 숨을 멈췄다. 당신이 누구야? 내가 뭘 잘못했어? 그녀는 간신히 물었다. 여자는 천천히 다가왔다. 그녀의 손이 지은의 얼굴을 스쳤다. 차가운 손길은 더 이상 고통을 주지 않았다. 대신 깊은 절망이 전해졌다. 나를 기억해. 여자는 속삭였다. 너는 나를 그곳에 남겨뒀어. 그리고 이제 나와 같은 운명이야. 지은의 머릿속에서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다. 어린 시절 그 버려진 건물에서 그녀는 여자를 보았다. 하지만 그 여자는 단순한 환영이 아니었다. 그녀는 지은에게 도움을 청했다. 나를 꺼내줘. 그때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하지만 지은은 겁에 질려 도망쳤다. 그녀는 그 여자를 잊었다. 아니, 잊으려 했다. 미안해요.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때 내가 도망친 거 잘못했어요. 하지만 제발 나를 보내줘요. 여자는 잠시 멈췄다. 그녀의 눈에서 붉은 빛이 사라지고 대신 깊은 어둠이 채워졌다. 너는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왔어. 이곳은 문이야. 그리고 너는 그 문을 열었어. 엘리베이터가 멈췄다. 문이 열리자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공간이 펼쳐졌다. 끝없는 검은 허공 속에는 수많은 문들이 떠 있었다. 각각의 문에는 다른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문들 사이로 희미한 그림자들이 떠돌았다. 지은은 그 그림자들을 보았다. 그들은 사람의 형체를 하고 있었지만 얼굴은 없었다. 그들은 지은을 향해 손을 뻗으며 속삭였다. 너도 우리처럼 여기에 남아. 지은은 귀를 막고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난 돌아갈 거야. 그녀는 필사적으로 외쳤다. 그녀는 허공 속으로 뛰어들어 가장 가까운 문을 향해 달렸다. 문에는 그녀가 아는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문을 열었다. 하지만 문 너머는 또 다른 엘리베이터였다. 이번에는 엘리베이터 안이 완전히 뒤틀려 있었다. 벽은 거꾸로 되어 있었고 천장은 바닥처럼 느껴졌다.
층 표시 등은 미친 듯이 깜빡이며 불가능한 숫자를 보여주었다. 13, 660, 0.5. 지은은 벽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나를 꺼내줘, 제발. 하지만 엘리베이터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방향을 알 수 없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뒤섞였다. 어린 시절의 기억, 할머니의 경고, 그리고 그 여자의 얼굴. 내가 뭘 해야 해? 그녀는 속삭였다. 그 순간 엘리베이터 안에서 희미한 빛이 깜빡였다. 지은은 고개를 들었다. 벽에 새겨진 문양이 다시 빛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문양이 변하고 있었다. 문양은 점점 더 선명해지며 그녀가 아는 글씨로 바뀌었다. 너의 죄를 기억하라. 지은은 숨을 삼켰다. 그녀는 그 여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왜 자신을 따라오는지 깨달았다. 그 여자는 단순한 유령이 아니었다. 그녀는 지은이 버린 과거였다. 그녀는 지은이 잊으려 했던 죄책감이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녀는 문양을 만졌다. 그 순간 엘리베이터가 다시 흔들렸다. 문이 열리자 그녀는 다시 그 아파트 로비에 서 있었다. 하지만 로비는 텅 비어 있었다. 사람 대신 그림자들이 벽을 따라 움직였다. 그들은 지은을 향해 손짓했다. 오랜만이야. 기다렸어. 그들의 목소리는 합창처럼 울렸다. 지은은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그 여자를 보았다. 여자는 로비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슬픔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미소 지었다. 이제 내 차례야. 지은은 필사적으로 외쳤다. 내가 뭘 해야 해? 어떻게 해야 돌아갈 수 있어? 여자는 천천히 다가왔다. 그녀의 손이 지은의 어깨를 잡았다. 너는 이미 돌아갈 수 없어. 하지만 한 가지 방법이 있어. 여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다른 이를 데려와. 너를 대신할 일을. 지은은 숨을 멈췄다. 다른 사람?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문은 항상 열려 있어. 누군가는 이곳에 남아야 해. 너는 나를 대신했어. 이제 너는 다른 일을 대신해야 해.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난 그럴 수 없어. 하지만 여자는 사라졌다. 대신 로비의 거울 속에서 지은의 모습이 비쳤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가에는 기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습이 변해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점점 더 그 여자와 닮아가고 있었다. 그 순간 로비의 엘리베이터 문이 다시 열렸다. 지은은 그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버튼을 눌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가 원하는 층이 아니었다. 엘리베이터는 그녀를 새로운 세계로 데려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이 게임의 일부였다. 영원히. 김지은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떨리는 손으로 벽을 짚었다. 그녀의 숨결은 하얗게 변하며 차가운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방금 전 로비에서 본 자신의 모습, 붉게 충혈된 눈, 기묘한 미소, 그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점점 더 그 긴 머리의 여자와 닮아가고 있었다. 여자의 마지막 말이 메아리처럼 울렸다. 다른 이를 데려와. 너를 대신할 이를. 지은은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다. 아니야. 난 그럴 수 없어. 절대 그럴 수 없어. 하지만 엘리베이터는 그녀의 의지를 무시하듯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방향을 알 수 없었다. 위로 올라가는 것도 아래로 내려가는 것도 아닌 마치 시간과 공간이 뒤틀리는 듯한 느낌이었다. 층 표시등은 여전히 꺼져 있었고 벽에 새겨진 문양은 점점 더 선명하게 빛났다. 문양은 이제 단순한 선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그녀의 기억을 빨아들이는 듯 그녀의 어린 시절, 죄책감 그리고 공포를 형상화한 듯한 형체로 변해갔다. 지은은 벽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나를 꺼내줘. 제발 이 악몽을 끝내줘.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엘리베이터 안에 갇힌 메아리로 돌아왔다. 그 순간 벽에 새겨진 문양이 갑자기 그녀의 이름을 썼다. 김지은, 너는 이미 이곳의 일부야. 지은은 숨을 멈췄다. 그녀는 문양을 만지려 했지만 손이 닿는 순간 문양이 그녀의 손목으로 스며들었다. 붉은 손자국이 있던 곳이 뜨겁게 타올랐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손을 뗐다. 하지만 손목에는 이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꿈틀거리는 선들이 그녀의 피부 속에서 움직이는 듯했다.
엘리베이터가 멈췄다. 문이 열리자 그녀는 또 다른 공간에 서 있었다. 이번에는 끝없는 검은 평원이었다. 하늘은 붉은 안개로 뒤덮여 있었고 멀리서 희미한 불빛들이 깜빡였다. 그 불빛들은 마치 사람들의 영혼처럼 떠돌고 있었다. 지은은 그곳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발밑에서 검은 땅이 끈적하게 달라붙었다. 공기 중에는 썩은 냄새와 함께 낮은 속삭임이 떠돌았다. 너는 우리와 함께야. 너는 이곳을 떠날 수 없어. 지은은 멈춰서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멀리서 긴 머리의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지은을 쫓는 듯 보이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조용히 서서 지은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붉지 않았다. 대신 깊은 슬픔과 체념이 담겨 있었다. 왜 나를 놓아주지 않는 거야?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여자는 천천히 다가왔다. 나를 놓아주는 건 너야.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너는 나를 버렸어. 하지만 이제 너는 나와 하나가 되어야 해.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난 너와 다르다고.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졌다. 그녀는 자신의 손목을 보았다. 문양은 이제 그녀의 팔을 타고 올라가며 점점 더 퍼져나갔다. 그녀는 그것이 단순한 표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그녀를 이 세계에 묶는 저주였다. 내가 뭘 해야 해? 그녀는 절망적으로 물었다. 여자는 미소 지었다. 너는 이미 답을 알고 있어. 이 문은 항상 열려 있어. 누군가는 이곳에 남아야 해. 너는 나를 대신했어. 이제 너는 다른 일을 대신해야 해. 지은은 숨을 멈췄다. 그녀는 여자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했다. 이 게임은 끝나지 않았다. 누군가는 항상 이 세계에 갇혀야 했다. 그리고 이제 그녀가 그 역할을 맡고 있었다. 내가 친구를 데려와야 한다는 거야?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친구 수진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 장난스러운 미소, 그녀에게 이 게임을 알려준 그 순간. 아니야, 난 그럴 수 없어.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여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너는 영원히 여기에 남아야 해. 그 순간 평원 위로 거대한 엘리베이터 문이 나타났다. 문은 천천히 열렸다. 그 안에는 지은이 아는 세계가 보였다. 그녀의 아파트 로비, 익숙한 형광등, 그리고 멀리서 들리는 서울의 소음. 하지만 그 세계는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마치 물속에 비친 그림자처럼 지은은 그 문을 향해 달렸다. 돌아갈 거야, 난 돌아갈 거라고. 그녀는 소리쳤다. 하지만 문에 다가가자 그녀는 멈췄다. 문 너머에는 또 다른 그녀가 서 있었다. 붉은 눈, 기묘한 미소. 그녀는 지은을 똑바로 바라보며 손짓했다. 여기로 와. 그 목소리는 지은의 것이었다. 지은은 숨을 삼켰다. 그녀는 자신의 모습이 점점 더 그 여자와 닮아가고 있음을 느꼈다. 그녀의 손목에 새겨진 문양은 이제 그녀의 심장까지 퍼져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심장 박동이 느려지는 것을 느꼈다. 마치 그녀가 더 이상 인간이 아닌 것처럼. 아니야, 난 나야. 지은은 속삭였다. 그녀는 문을 향해 한 발짝 내디뎠다. 하지만 그 순간 문이 닫혔다. 어둠이 그녀를 삼켰다. 그녀는 다시 엘리베이터 안에 서 있었다. 이번에는 벽에 거울이 있었다. 거울 속에서 그녀는 자신을 보았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긴 검은 머리, 하얀 원피스. 그녀는 그 여자가 되어 있었다. 아, 이제 내 차례야. 그녀의 입에서 그 목소리가 나왔다. 지은은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이 게임의 일부였다. 영원히. 엘리베이터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그녀의 아파트 로비였다. 하지만 로비는 텅 비어 있었다. 형광등은 깜빡였고 공기 중에는 차가운 냄새가 떠돌았다. 지은은 로비로 나갔다. 그녀의 발소리는 또각 울렸다. 그녀는 문을 향해 걸어갔다. 하지만 문 너머는 그녀가 아는 세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또 다른 복도였다. 끝없는 복도, 그리고 그 끝에 또 다른 엘리베이터가 기다리고 있었다. 지은은 깨달았다. 이 게임은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이 세계의 문지기였다. 그녀는 다음 호기심 많은 영혼을 기다려야 했다. 그녀는 로비 한가운데 서서 조용히 속삭였다. 누가 올까?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긴 머리의 여자의 목소리였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고요했다. 강남의 네온 사이는 여전히 깜빡였고 사람들은 그들의 일상을 살아갔다. 하지만 그 낡은 아파트 엘리베이터는 조용히 다음 희생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문은 항상 열려 있었다. 그리고 그 문 너머에는 영원의 속삭임이 있었다. 에필로그, 속삭임의 유산. 며칠 후 지은의 친구 수지는 그녀의 아파트로 찾아왔다. 지은은 연락이 낀 지 며칠째였다. 수지는 로비에 서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문이 스르륵 열리며 차가운 공기가 그녀를 맞았다. 그녀는 안으로 들어섰다. 지은이 어디 있는 거지? 그녀는 혼잣말을 하며 핸드폰을 꺼냈다. 화면에는 지은이 보낸 마지막 메시지가 떠 있었다. 엘리베이터 게임, 재밌을 것 같지 않아? 수지는 피식 웃으며 15층 버튼을 눌렀다. 하지만 엘리베이터는 15층이 아닌 다른 층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문이 열리자 긴 머리의 여자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